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현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성공투자 기원에서 개장 전 꼭 봐야 할 이슈들 짚어드립니다. 정부 배터리 전기차 조선 올해도 활짝. 세계는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열풍, 2분기 글로벌 철광석 가격 20% 급등 전망. 이 세 가지 이슈 가운데 오늘 최현주 전문가가 이슈 두 가지 가지고 와주셨으니까 최현주 전문가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데요. 어떤 시장의 관심이 이 원자재의 중요성, 자원의 중요성들 이런 거 얘기되면서 폐배터리가 좀 반짝하는 듯 했는데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본격화되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에 관련주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사실 급등한 종목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않는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론 오늘 당장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급등해서 따라붙고 뭐 그런 것보다는 역시 뭐 폐배터리도 뭐 그쪽도 그렇고 계속 이쪽도 성장 산업이 당분간은 될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이슈를 좀 갖고 왔고요. 지금 전기차 보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 각국은 지금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지금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환경부도 지금 올해 예산을 2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3천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텍사스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생산 충전기 공장을 짓기로 한 거는 역시 IRA 법안 수혜를 입으려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전기차 충전기 확보에 좀 나서는 이유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때는 소비자들이 가장 우선되는 고려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역시 뭐 관련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급등한 디스플레이텍, 그 다음에 S트래픽, 휴맥스, 그 다음에 YM텍, 원익 P&E 등을 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 뭐 주가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조금 최근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 그러나 가격 조정 크게 안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지선도 계속적으로 살아 있고 뭐 단기적인 모멘텀 아직까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미국 공장 미국 공장 짓기로 하면은 수혜는 역시 원익 P&E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SK에 원익 P&E가 아니라 YM텍입니다. S트래픽입니다. 제가 헷갈리는데 S트래픽이 SK 인수됐죠, 작년에. 작년에 인수됐는데 네. 역시 이것도 그러면 타고 온다면 수혜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기 관련 사업하죠. 눈여겨서 봐야 되고요. YM텍은 얼마 전에 추천드렸는데 EV 릴레이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거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눈여겨서 봐야 되고, 휴맥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휴맥스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거는 셋탑박스 업체인데 이쪽으로 사업을 뭐 얼마만큼 확대를 하고 이쪽에서 얼마만큼 중점적으로 이것을 늘려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뭐 같이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만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S트래픽 하면은 교통 관련 SI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기차 충전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급속 충전 1위 기업인 SS차저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점이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바로 전기차 세계 점유율이 1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3.1%에서 10%까지 왔으니까 3배 성장이 나왔고요. 또 앞으로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계속 시장이 성장할 것이 전기차 시장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개화된 전기차 시장보다 더 주목할 것이 이제 개화되고 있는 단계에 놓여 있는 쪽입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또 폐배터리도 잠깐 또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전기차 시장은 뭐 전기차 브랜드들도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고, 그리고 전기차 그 밸류체인인 배터리 관련해서도 뭐 경쟁이 여전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은 뭐 막 개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분야인데 배터리 분야보다 더 유망하게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세를 좀 많이 준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요 정도 휴맥스홀딩스가 지금 대장주인데, 뭐 상한가 이후에 어제 이제 음봉이 좀 나왔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이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거고, 앞으로 실제로 이 충전소 사업에서 과연, 알짜배기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에 대한 종목 어떤 이제 그 선별 과정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또 이제 뭐 한차 좀 쉬지 않을까.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수혜주다 해서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중기적인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흐름이 연내 나올 수 있을까요? 연내에 좀 몇 분기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예, 그래야지 이제 실적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번에 올라온 거 부분은 이제 기대감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고점 찍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 선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선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진입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기술적으로만 뭐 이제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휴맥스홀딩스가 올라가면은 한 6,000원 땅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는 지금 이제 뭐 단타 접근 정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얼마에 뭐 일봉 보고선 매수 접근을 얼마에 하자 뭐 이런 거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뭐 한 4,500원 선에서 들어가서 뭐 한 10% 정도 뭐 수익되는 거 이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그 배터리 에코프로 BM 가지고 연초에 공략해 주셔서 60% 수익이 나왔던 신기수 전문가 전액 매도 의견 주셨잖아요, 이번 주. 뭐 그런 에코프로 BM도 사실 이격이 굉장히 넓어졌고, 그리고 이번 주에 급등했었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역시도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서 이제 조정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유망한 건 우리가 모두 인지한 사실이고 그 조정에 잘 대응하면서 접근 시기 타진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정부 배터리 전기차 조선 올해도 활짝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정말 그 1호 수출 전선에서 뛰는 직원이 되겠다, 사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무역 적자를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출 전략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알아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출 전망을 내놨는데 일단 제일 좋게 보는 쪽은 아무래도 뭐 2차전지하고 그리고 조선 쪽인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이제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수출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조선 쪽에는 작년에 수주 물량 인도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는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좋게 보고 있고요. 좀 나쁘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네요.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은 이제 석유 제품하고 석유화학, 철강 이런 쪽인데 석유화학 쪽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해가지고 공급 과잉이다. 올해 공급 과잉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철강 쪽도 지금 지금 철강석 가격은 올라가는데 신흥국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철강 생산을 좀 늘리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단가가 하락이 될 거다. 또 EU 쪽에서 철강 수출 제한, 친환경 철강 아니면 수출 제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반기에는 이제 수출이 악화될 거고요. 하반기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고 있는 디램 가격이 3분기까지 빠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때 반등 나올 걸로 이렇게 뭐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출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 국내 수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전망이 전기차도 지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자동차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겠지만은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그 조선 이런 쪽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단으로 보는 이제 뭐 가치 투자를 하면은 이쪽을 일단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를 본다면은 뭐 반도체 좀 많이 빠져 있을 적에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전문가님, 그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정부가 전망하는 국내 산업의 업황입니다.
의외네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학이랑 철강에 대한 전망이 최근에 좋아졌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렇지 않게 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주식시장하고 이제 정부에서 바라보는 이제 실제 그 수출 전망하고는 조금 이제 이격이 좀 있는 경우가 빈번해요. 네. 이것만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주식시장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실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실적 시즌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요번에 올라가는 이제 철강 관련주들 또는 석유화 관련주들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실적 시즌에는 실제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시즌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섹터들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정부의 전망을 보시면 화장품이 의외로 K뷰티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의외로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요. 여전히 우리 수출 산업을 이끄는 것은 배터리, 전기차, 조선, 반도체는 하반기에 업황, 턴어라운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올해 들어서 이달 20일까지 50일간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이 기간 내에 무역 적자가 지난 1956년 이후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출의 급감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 한 해는 아까 정부의 전망대로 이렇게 배터리, 전기차, 조선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할까요? 글쎄, 일단은 저는 항상 전망은 전망이니만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기보다는 일단은 그것보다는 역시 업종별로 조금 향후에 전망이 좋을 것이라든가, 전기차는 계속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런 쪽에 성장산업,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정부의 전망대로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는 결국에 중국의 수요가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워낙 그쪽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어떻게 지금 섣불리 그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돼봐야지 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산업별의 전망은 전망이고 또 주가는 주가이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의 그 주가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그러면 딱 하나만 배터리, 전기차, 조선, 반도체 중에서 지금 혹시 관심 있으신 쪽을 고르신다면 전기차일까요? 역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2차 전지 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반도체 업황이야 지금 굴곡을 거치면서 계속 안 좋은 쪽인데 또 반도체 전망이 또 안 좋게 또 계속적으로 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보다 느리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가도 선반영돼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역시 저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일시적으로 한 분기 정도는 업황이 좋아질 수 있지만 두 개 분기, 세 개 분기 정도는 한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세가 되돌리는 현상이 나와야지 반도체 업황이 좀 탈출했다. 바닥권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또 간밤에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중 대립 속에 또 견제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후에 동시효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시죠. 2분기 철광석 가격 20% 급등 전망입니다. 1분기의 철광석 가격 흐름 좋거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수요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80 선 아래에서 최근 계속 유지되고 있고 철광석은 올라가는데 수요 증가 때문일까요? 역시 중국에서 철강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원재료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2분기에는 철광석이 지금 약 4,3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대규모로 공급 부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철광석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리오프닝 정책을 내놨기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으로 인프라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철광석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철강주 봐야 되는데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여러 철강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요 정도만 보면은 일단은 당연히 철광석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원가 부담은 늘어나겠지만은 업체한테 판가 인상을 통해서 가격 정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적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 조금 거치고 있지만 11선에서 지지 받는 모습. 요거 11선에서 뭐 지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조금 21선까지는 한번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하지만은 전고점 테스트는 한번 있을 수 있다. 35만 원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제철 최근에 좋은 뒤늦게 이제 시동 걸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인데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뭐 모멘텀이 아직 5일선 플레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동국제강은 어제 이제 급락을 했지만은 최근에 뭐 급락한 것이 어떻게 본다면 또 다른 저가 매수 기획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근업체인 대한제강 최근에 주가가 뭐 많이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 거치고 있는데 뭐 역시 이쪽도 눈여겨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들 5일선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는 움직임이고요. 이제 이평선을 차차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철광석 가격의 2분기 강세 전망에 따라서 모멘텀 남아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